갑자기 비가 오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비 오면 옷도 젖고 축축해져서 정말 별로인데 라고 투덜대는 마음이 먼저 드는지, 아니면 잘 됐어,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영화 보기 좋은 날씨네 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인지 말입니다. 똑같이 비 오는 날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한 하루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과 표현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넘어 삶의 질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복을 만드는 말과 불행을 부르는 말을 살펴보고, 이 차이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잔치국수집을 30년간 운영해온 박영자 씨는 최근 디지털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컴퓨터조차 어려워하던 그녀였지만 뜻밖에도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씩 배우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을 거니까요. 그날부터 영자 씨는 손녀와 함께 키오스크 사용법을 연습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디지털 기기를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에는 키오스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게 된 그녀는 가게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최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평생 손으로만 장사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배우겠어요?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버릇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라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취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도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아이들과 요리도 해보고 남편과 대화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방법이 있을 거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먼저 찾아보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이들의 말버릇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말버릇의 특징은 이것만 지나가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는 희망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긍정적인 기대 설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사는 김미숙 씨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미숙 씨는 3년 전 27년간 함께한 남편과 사별하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나면 분명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거야. 이후 그녀는 시니어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댄스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다짐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미숙 씨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긍정적인 기대 덕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말버릇은 이만하길 다행이야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에 감사하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72세의 박종호 씨는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40년 넘게 운영하던 철물점을 정리해야 했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죠. 그분은 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항상 밝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으니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재 종호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도 듣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의 말버릇은 단순히 긍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삶에 대한 태도와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이런 말버릇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비결입니다. 반면 주변에는 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의 불만이 단순히 특정 상황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이는 경계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경계 목표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 일만은 피하자, 별 탈만 없으면 좋겠다는 식의 목표를 세웁니다. 이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태도는 성취감이나 만족을 느끼기 어렵게 하고 삶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현상 유지에만 머물게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김종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20년간 운영하던 동네 철물점을 온라인 쇼핑몰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실패하면 빚만 늘겠지. 요즘 사람들은 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사는데 우린 망하는 거 아니야?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씨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경험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말버릇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성취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말버릇에는 해석의 왜곡이 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불신의 기억을 현재에 투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영순 씨는 3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가져다 주셔도 왜 하필 나한테 주지? 혹시 내 뒷담화를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러던 작년 영순 씨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는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말을 감사와 부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옆집 할머니의 김치는 순수한 감사의 표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연습이 많이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오면 예전에는 내가 밥도 제대로 못해 먹는다고 생각하나? 라며 의심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가져왔구나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해 서운했던 적이 많았다더군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이처럼 해석의 왜곡은 인간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갈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말버릇에는 부정적인 신념의 반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만은 과거의 상처나 충족되지 못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은 믿을 수 없어, 실패는 용납될 수 없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늘 머리 스타일이 달라 보이네요 라고 하면 평소 내 머리가 별로였다는 뜻인가?
라고 해석하거나 이번 일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라고 의심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신념과 생각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현재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불편함을 느끼며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형성된 신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신념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이 불만의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54세 최동현 씨는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20년 넘게 일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나를 꼰대 취급하는 것 같고 신입사원들은 내 조언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와의 대화가 그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상황들, 혹시 내가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동현 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경청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열린 태도로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엔 모든 게 남의 탓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제 마음가짐에 있었던 거죠. 이처럼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불만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작지만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평에서 멈추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를 연결하며 스스로를 더 큰 부정적 소용돌이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질문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더 나은 변화를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만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만은 종종 억눌린 감정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왜 이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런 이유로 화가 났어. 이 점이 나를 불편하게 했어라고 말해보세요. 중요한 점은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이 줄어들며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긍정적인 관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불만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현재 상황의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려는 훈련은 우리의 태도와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업무를 마주했을 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점차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강력한 내적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행복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감정은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스스로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 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말버릇은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점차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섯째,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문제를 단정 짓는 마침표로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절대 안 돼. 난 항상 운이 없어 같은 결론은 우리의 사고를 멈추게 만듭니다. 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물음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호기심은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선택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불만의 말 습관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면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말하는 습관을 변화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행복한 말 습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